의자에서 일어나 3m를 걸은 뒤 다시 돌아와 의자에 앉는 데 걸린 시간을 잽니다. 간단하게 신체 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대 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은 이 같은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결과와 치매 발생 여부의 관련성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6세 생애 전환기 검진을 받은 5만여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 검사에 걸린 시간이 10초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향후 6년간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34% 높았습니다. 치매 종류에 따라서는 혈관성 치매가 65%,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26% 발생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노화로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 발생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치매 위험을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해서 발병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발병 위험이 큰 사람을 선별해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throw me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hitting the licks in the band. Legacies.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 TV 나레이터 연아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했고 한낮의 더위는 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 많은 온도 차이로 인한 감기 조심하시고 곧 다가올 한여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수만세 시대의 큰 비극인 치매에 관한 소고라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심각함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었고 그에 따라 인구 노령화에 대한 공포가 우리 사회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대한민국의 인구비는 기형화를 넘어 우려스러울 정도로 심각하고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2022년 말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전체 인구의 약 18% 차지하며 이 중 여성이 약 20%를 넘어섰으며 남성은 약 16%를 차지합니다. 유엔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만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전체 인구의 7%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이 속도면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가 약 5,100만 정도 되는데 이 중 2022년 기준 약 857만여 명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로서 전체 국민 중 약 18%가 노인인구라는 뜻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기대 수명은 약 83세, 여성은 약 85세로서 이제는 65세가 노인축에도 못 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평균 사망 나이가 약 45세로서 60을 넘기면 회갑잔치를 열 정도로 노인의 인구가 낮았고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오래 살면 주변의 축하와 축복을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허나 질 높은 식사와 의학의 발달로 점점 수명은 늘어나고 점차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허나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꼭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의 대가가 따라오듯이 노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치매 환자의 증가입니다. 오래된 말로 노망이라고도 표현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질병의 한 가지로 분류되어 치매라고 표현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는 약 860만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약 10%인 88만여 명이 치매 환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중 남성 환자가 약 39% 정도 되며 여성 환자는 그 2배인 61%를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남성 환자인 경우 아직은 사회활동을 하거나 운동이나 신체적 움직임이 많아 덜 걸리는 경우고 여성은 그보다 못하니 거의 2배의 확률로 치매 환자가 된다고 합니다. 세월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노화를 합니다. 그 누구도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올바른 신체와 올바른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노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또한 평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늙어감을 즐긴다면 치매나 우울증, 각종 성인 질병을 자연스럽게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허나 술과 담배를 즐기고 온갖 해로운 음식을 마구 먹어대고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9년부터 치매 환자의 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각종 진단과 치료와 간병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시키고 있고 치매 환자로 분류되면 각종 지원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이미 전국 시, 군, 구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1:1 상담 및 검진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생기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듯이 치매 또한 주변에서 인지하고 이해하고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의 진행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뉘어지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보통 분류합니다. 제1단계 초기 치매 단계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최근 기억의 감퇴입니다. 사실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이나 가장 슬픈 일이며 가장 문제가 되는 제일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정 예전의 기억은 유지가 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사람, 사건 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는 건망증이나 사물을 잊어버리는 것과는 틀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식 등을 만들거나 조리하다가 불 끄는 것을 잊는다든지 조리 순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메모를 해두지 않으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네 번째,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다섯 번째, 대화 중에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그것 저것 등으로 표현하거나 머뭇거립니다. 여섯 번째, 매사 관심이 없고 의욕이 없으며 귀찮아합니다. 그래도 이 단계에서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조금씩 알아채기는 하지만 아직은 혼자서 지낼 수는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문제는 중기로 넘어가는 2단계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동계산이 서툴러지거나 제대로 계산을 못하거나 단위가 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화, TV, 핸드폰을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가족은 알아보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답을 바로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타인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그저 예라고만 답합니다. 일곱 번째, 늘 다니는 길임에도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집안을 계속 배회하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벌써 2단계가 되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치매임을 알 수 있게 되고 어느 정도의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기 치매 단계로서 이 단계가 되면 혼자 지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가족이나 친척, 지인, 주변인이 없으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합니다. 첫 번째, 식사, 옷 입기, 세수등 씻기, 대소변 가리기 등에 대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되어 외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외출 시 행불이 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나 자식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네 번째, 혼자 웅얼거리거나 전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간단한 지시도 따르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외출을 거의 못하니 근육이 굳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일곱 번째, 대소변 실금, 욕창, 낙상 등을 입기 쉬우며 이미 한 식사를 또 요청하고 이유 없는 고집이 생기고 주변 사람을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과 같이 치매의 진행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부끄러운 것이나 감추고 숨겨야 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장수만세 시대에 비극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비극적인 치매를 피하거나 늦출 수 있을까요? 제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례와 예시 또한 전문 의사들의 권고 사항은 한결같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하루 한 번 30분씩이라도 외출을 하십시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팡이를 짚어도 됩니다. 그냥 집 주위 한 바퀴라도 빙 돌아도 됩니다. 늘 아프다는 핑계로, 갈 데가 없다는 핑계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집에서 누워만 있고 잠만 자고 있다면 더더욱 빨리 치매는 올 것이고 더더욱 빨리 노화는 진행될 것입니다. 약속이 없어도 됩니다. 갈 데가 없어도 됩니다. 무조건 밖을 나가 햇빛이라도 쬐이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도 하고 가까운 동네 공원에라도 걸어갔다 오십시오. 두 번째, 과도한 TV 시청이나 유튜브 시청은 자제하시고 차라리 명상을 하거나 정신건강에 도움되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눈이 어두우면 돋보기를 끼시고 그것조차 어려우면 사진첩을 꺼내어 지난 과거의 사진을 보며 과거 기억을 떠올려도 됩니다. 세 번째,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주변에 가까운 지인을 찾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셔야 합니다. 비단 이것은 고독사를 방지하고 기억을 유지하며 본인의 존재를 알리는 것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지나친 기계 공포증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두려움을 가지지 마십시오. 모든 기계나 물품이 다 사람이 쓰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 조금 모르고 조금 늦더라도 새로운 기기 쓰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점점 수명이 늘어가는 현대인에게 치매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장수만세의 저주라고나 할까요? 치매는 본인이 가장 힘들기는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말로 힘든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더욱이 인간의 가장 존재 가치 중 하나인 기억을 서서히 잃어간다는 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인간은 누구나 늙어갑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졌다고 해도 그 누구도 노화와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허나 언제나 건강한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사물을 잘 이해하며 늘상 운동을 즐겨하고 명상을 많이 하며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면 피할 수 없는 노화와 죽음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늘 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우리 스스로 불행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카로시아TV 나레이터 연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tried so